네, 저희가 오늘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를 모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4%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노동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그 외에는 오늘 좀 처참한 파란색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요한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파업 이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볼까요? 예. 일단 뭐 저는 해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노조 문제가 이제는 뭐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뭐 네. 노조 측에서 보는 게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청인데 5월 20일 날 파업 예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경영자 측도 지금 이미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이재용 회장님이 또 직접 또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네. 경영자 쪽에 대한 어떤 여론 악화는 사실 또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여론 악재라든지 또는 긴급 조정 경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노조 측도 또 이번 기회에 정부의 어떤 협상안을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걸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번에는 투자자 측의 어떤 대응이 사실 좀 남달랐다. 왜냐하면은 주주가치 훼손을 뭐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노조 측도 자기들의 어떤 이제 뭐 입장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고수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뭐 파업 시에 순이익이 한 15% 정도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15%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EPS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추정 PR도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 가치는 훼손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손실 부분들을 이제 뭐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또 뭐 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만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그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요거 이번 이제 이 파업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이벤트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면서 오늘 정도의 해결을 좀 기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기대감일까요? 뭐 빠지지는 않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방어막이 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대표님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죠. 있는데 네. 최고로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실적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믿고 가야 되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매출 전망치가 한 788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80%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2027년도 그 엔비디아는 회계연도가 지금 2027년도예요. 전망치가 3,7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입니다. 증가하는 걸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분기가 80%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 보면은 저는 이 정도면 올해 아마 전반적인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를 한 80% 이상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수준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 올해 저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관전 포인트는 뭐 항상 세 가지가 보이거든요. AI 양산 및 공급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수익성이 과연 유지가 가능한지. 세 번째는 뭐 중국 시장 매출 회복세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생산이 약간 좀 제한적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중간재 확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DDR7 같은 네네. 이런 제품들 특히 삼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서 사실 이게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TSMC 같이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 능력이 사실 또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매출을 늘리고 더 수익성을 올리고 싶어도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즘 올리질 못하고 그냥 가격만 올려서 사실 매출을 크게 시키는 그런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 때 AI 이제 수요 사이클 지속 지금 저희 여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블랙에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베라루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하반기 때 또 포함된다고 하면은 저는 수익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뭐 AI 양산 및 공급 뭐 저는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수익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제한적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후퇴하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상승하겠지만은 네. 조금 이제 상승 속도가 좀 우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중국 시장 매출 회복세는 사실 제가 보기엔 이미 올해 2027년도에 회계연도에는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을 거의 넣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 시장 이번 특히 미중 정상에서 나온 부분들이 뭔가 좀 성과가 이제 차후적으로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매출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되게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삼전화,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까지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이제 성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그 젠스랑 CEO가 동행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으로 칩 수출이 가능한지 그와 또 추론형 칩 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0이죠. 호퍼 200을 중국 기업에 구매 승인을 한 지는 사실 지난해 말이거든요. 이미 했는데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트댄스라든지 데이지닷컴, 레노버, 폭스콘 하여튼 10개사에 대한 수출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그동안 구매가 제로였어요. 뭐 예.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실 해당 제품에 대한 윈도우 가이던스죠. 이걸 통해서 사실 구매를 못하게 했다는 측면이 가장 강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중국 정부가 H200 제품 대신에 중국 내 이제 화웨이 어센드라든지 아니면 캠브리콘의 MPU라든지 아니면 바이두의 쿤론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한광 800 같은 이런 상품들을 독려했거든요. 근데 이 상품들은 사실 알고 보시면은 추론형 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가 팔고 있는 이제 블랙이라든지 호퍼 같이 범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추론형 칩 쪽으로 좀 더 쏠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켓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추론형 칩 쪽이 조금 더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요즘 보시면 사실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다라기보다는 네. 주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추론형 칩 쪽이 더 지금 수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중국발 추론형 칩 글로벌 수요 확대 가능하고요. 하지만은 범용 특히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 베라루빈 같은 범용은 사실 그거에 맞춰갖고 더 커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라고 보시다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칩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쇼가 또 네네, 개막을 네, 하는데 네. 제미나이 2.0이나 AI 에이전틱 시대에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최근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AI 수익화 논란에서 조금 벗어나는 흐름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데 더 강한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시적 발표 앞서서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저는 AI 생태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차세대 이제 AI 제미나이 3.0 버전이고 지금 2.5 버전인데 3.0 버전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사실 기대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틱이죠. 에이전틱 AI가 어느 정도 발전했을지. 그래서 기존과 같이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웨어러블 로보틱스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일상 도입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혁신적인 AI 기능들이 아마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네, 그래서 기대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17 버전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기 및 플랫폼까지 구글북이라든지 XR까지 막 다 본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앞으로 구글의 수익성을 어떻게 논한다라기보다는 맞아요.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화에 어떤 얼만큼 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구글이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제미나이 3.0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우드를 조금 더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뭐 소문도 네네. 지금 파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본다라 그러면 저는 아마 구글의 생태계 전반적으로
독점력이죠. 시장의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수익성 문제들은 기업별로 봐야 되지 뭐 AI 전반적으로 네. 언제 다 수익성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기업별로 차별화해서 본다라 그러면 구글이 가장 수익성이 먼저 오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오는 제미나이 3.0 뭐 당일보다는요 제가 보기엔 한번 써봐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한 지난 다음에 아마 전반적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제품이라든지 제미나이 3.0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제품에 대한 아마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보시면은 저는 아마 앞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투자를 사실 구글 쪽으로 지금 모아가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기대를 하시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넓힐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네.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알맞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굉장히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FOMC 의사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과연 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저번에 이제 FOMC 보면 너무 네. 극명하게 그쵸. 갈렸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너무 이슈가 많아요. 채권 시장에. 뭐 가장 큰 것은 10년물이 5%를 넘었는데 네. 사실 보통 이제 기준금리 3.75%에 비해서 한 50bp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50년물인데 지금 보시면 한 125bp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만큼 채권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장 보시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좀 많이 좀 올라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 뭐 한 3.8%에서 2.8%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6.0%에다가 근원 PPI 같은 경우 5.2%까지 치고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게 좀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해결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국채금리거든요. 이 국채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그걸 사실 또 연준이 잘 컨트롤했다라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었는데 네. 뭐 연준도 요즘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빠요. 거기도 네. 지금 뭐 지금 보다 보니까 뭐 결국 케빈 워시 이제 그 신임 의장이 13일 날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의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케빈 워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에 뭐 미셸 보만 정도는 공화당 인사고요. 그다음에 필립 제퍼슨이라든지 마이클 바 그다음에 이제 리사 쿡은 민주당 대표인데 네. 재밌는 게 제롬 파월이 의장이 그만 안 두고 이사직을 2018년 1월 30일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 공화당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금 성향은 완전히 매파 성향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을 또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준 위원 7명들의 어떤 성향들이 딱 반반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되게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캐스팅 보티가 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은행 총재들 이제 5분 정도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연준으로부터 어떤 아주 매파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아니면은 아주 반대로 이제 비둘기파적 정책을 또 기대한다 이렇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준의 어떤 정확한 스탠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연준이 이제 뭐 이번에 이제 5월달이지만 6월달 지금 4월달에 나왔던 올해 연준의 전망치가 뭐 점도표 3.4%, 경제 성장률 2.4%, 실업률 4.4%, 인플레이션 2.4%를 타겟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더 이제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할까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할까 전반적으로 그걸 가름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성향보다는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어떤 경제 성장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의사를 어떻게 넣는지 그런 부분들 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또 많이 오릅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7원 50전 정도 올라서 1,505원까지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2조 넘게 나오고 있고 물론 이 양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환율도 좀 염려스럽네요. 네. 예. 사실 좀 불안하시긴 하죠. 그런데 한편에서 또 한국은행은 또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국제 유가랑 동조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매크로 상황들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외환 보유고 뭐 PPI 이런 거 다 보면 사실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 변수보다는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동조화돼 있는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뭐 투자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에 따라서 결국은 또 환율이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은 지금 디폴트 값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환율에 대한 민감도도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환율을 보시기보다는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의 동조화 부분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기 네. 때문에 저는 결국 환율은 만약에 이제 이쪽 WTI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급격하게 또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환율은 좀 디폴트 값으로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5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니까 또 이게 기회라고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놓치지 않게 저희가 전략 세워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쭉 두면서 맞춤형 전략 세워주신 분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